안녕하십니까. 전 SL 테라퓨틱스의 김종건입니다. 저희 SL 테라퓨틱스는 세포를 리프로그래밍하여 삶을 리프로그래밍하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설립된 회사입니다. 기업 개요를 보시면은 SL 테라퓨틱스는 저희는 지금 한 분의 그러니까 대표이사분은 최종성 님이 계시고요. 이분은 임상의사로서 저희 줄기세포의 임상실험을 위해서 최근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셨습니다. 설립일을 보시면 2011년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스템랩이라는 회사에서 SL 테라퓨틱스로 사명을 개명하였습니다. 현재는 저희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주로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CEO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표이사 최종성 님이 계시고요. 그다음 저희는 최고기술 책임자로 고려대학교의 유승권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최고재무책임자로는 오동훈 대표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요. 최종성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임상을 통해서 세포치료제를 한번 성공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 유승건 교수님께서는 20년 이상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줄기세포 치료제와는 다르게 환자 맞춤형 이라는 것에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환자 자신의 세포를 가지고 중추신경, 재생이 불가능한 중추신경의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렇게 개발된 환자의 세포로부터 유래한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정밀의료를 위한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기술을 이용하여 난치성 질환 치료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지금 유도신경 줄기세포의 특징, 유도신경 줄기세포는 체세포를 이용해서 mRNA를 가지고 역분화를 실시합니다. 역분화 중에서도 약간 최신의 기술인 직접 교차 분화를 이용해서 신경줄기세포를 만들었고요. 그 만들어진 신경줄기세포를 척추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위한 치료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세포로부터 저희는 신경줄기세포까지 만드는데 약 13주가 소요가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신경줄기세포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인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GMP 시설에 기술 이전을 하면서 그곳에서 생산할 때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을 통해서 모든 그 치료 효과를 지금 현재는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가유도 줄기세포가 다른 세포보다 가장 최신의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는 줄기세포는 3가지 정도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체 줄기세포와 배아 줄기세포 그리고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한 것들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성체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신경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딴 곳에서는 얻을 수 없고요. 낙태 태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측면 때문에 현재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 중간엽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가 또는 타가를 통해서 제대혈 또는 골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간엽 줄기세포는 신경세포로의 직접 분할은 어렵기 때문에 그 치료 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그래서 배아줄기세포를 지금 현재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배아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수정란에서 줄기세포를 만들고 그것을 신경줄기세포로 분화한 다음에 이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수정란 다른 사람의 세포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본인의 세포로 만들 수 있는
유도만능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체세포를 이용해서 역분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만들고 이것을 다시 신경줄기세포로 분화해주는 과정을 거쳐서 환자에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 자신의 세포를 가지고 환자가 필요한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발전된 직접 교차 분화라는 기술을 저희는 사용하여서 신경줄기세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들, 앞에서 말씀드린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각각 이러한 특징 등을 갖고 있는데요. 성체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신경줄기세포의 경우에는 자가 신경줄기세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체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항상 면역원성이라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신경줄기세포로 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세포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효과는, 신경 자체를 대체해서 치료할 수 있는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세포에 신경의 재생신호, 재생할 수 있는 물질들을 분비하여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아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세포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성체줄기세포와는 다르게 세포 자체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신호 전달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줄기세포로 변할 수 신경세포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리적 측면과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유도만능 줄기세포이고요.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환자 본연의 본래의 세포를 가지고 자신이 필요한 세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원성이라는 가장 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만요. 이것들이 다른 암세포로 분할을 할 수 있고 또한 저희가 필요한 조직 내,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 조직 내에서 그 조직에서 필요한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로도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성체 줄기세포와는 다르게 신경줄기세포로 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세포를 치환하고 세포의 성장 인자를 분비하고 그리고 조직 특이적으로 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 측면과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직접 교차 분화라는 것들은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가지는 안정성, 즉 만능성이라는 것이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지만 안정성에는 모든 세포로 분화하면서 거기에는 암세포도, 종양원성이라는 암세포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제거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라고 하면은 많이 들어본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큰 특징이 무언가 어떠한 세포로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그것을 저희는 얘기할 때 전능성, 만능성, 다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들은 각각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요. 전능성 같은 경우에는 생식세포를 포함한 모든 세포로 분화가 아니라 분화가 가능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능성 같은 경우에는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셋 다 분화가 가능한 능력을 가진 세포를 말하고요. 근데 요 세 개의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외에도 캔서셀 같은 경우도 이 만능 줄기세포는 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능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외배엽이 중배엽의 세포로, 외배엽이 내배엽의 세포로는 변화하지 못하지만 그 밑에 있는 체세포로는 분화가 가능한 능력을 말합니다. 역분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기술은 체세포에서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만능 줄기세포에서 다시 저희가 필요한 신경세포를 만드는 기술을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체세포에서 만능세포, 만능 줄기세포가 아닌 저희가 필요한 직접 신경세포를 직접 교차 분할하는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째, 유도만능 줄기세포에 비해서 짧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만능성을 가지는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만능성을 확인하고 다시 그것을 분할하는 단계만큼의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도만능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반면에요. 저희는 그거의 반 정도인 약 13주면은 체세포에서 줄기세포를 현재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만능 줄기세포, 만능 줄기세포라는 거는 다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로도 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정성을 저희는 그러니까 암세포로 분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유도만능 줄기세포에 비해서 안정성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질환은 난친성 그리고 퇴행성 신경계 질환입니다. 신경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진 대로 다른 세포에 비해서 재생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조직에는 줄기세포가 조금씩은 있는데요.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세포 자체를 만들기가, 그러니까 세포 자체, 고장난 신경을 다시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뇌를 세 가지 구역으로, 그러니까 신경계를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맞는 세포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나 치매, 뇌졸중 같은 질환용 치료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드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잘 알려진 파킨슨병 같은 경우들이요. 그리고 손해나 척수 같은 경우에는 척수 손상, 그다음 루게릭병 같은 경우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포가 이러한 신경들은 먼저 신경 그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신경세포 주변에 보면은 성상세포라고 해주는 별 모양의 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희소돌기 악교세포라고 해서 이 신경들을 쌓아서 신경 전달이 잘 되게 해주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로 모두 다 분화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INSG, Induced Neuronal Stem Cell이라고 해서 환자율의 맞춤형 유도신경 줄기세포는 요 뉴런, 신경과 에스트로사이트,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세 가지 세포를 모두 다 분화가 가능하고요. 먼저 타겟으로 잡고 있는 것들이 가장 먼저 처리하려고 하는 질환들은 척추 손상과 그 다음에 루게릭 디지즈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10년경에 ES셀을 이용한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이용한 신경세포를 만들어서 그걸로 효능 등을 검증한 것들이 있고, 낙태 태아 유래한 세포로 신경세포로 검증한 실험들에서 임상에서 굉장히 높은 치료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왜 다른 사람의 세포이기 때문에 그 치료 기간이 오래 가지는 못했고요. 이 신경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치료제가 지금 현재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기관에서도 굉장히 빠른 통과가 예상되고요. 또한 사업성 측면에서는 현재 이러한 신경계 질환의 발생률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인구들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레크레이션, 그러니까 외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1차적으로 타겟으로 잡고 있는 척추 손상 같은 경우에는 그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하는 야외 활동이 감소하게 돼서 현재는 환자 수가 최근 들어서 2, 3년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세포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당해서 척수 손상이 온 뒤 일정 기간 약 13주 뒤에 인젝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해서 척추 손상이 오게 되면 AQ2 페이지라고 해서 염증 반응이 있는 구간이 있고, 이 구간에서는 어떤 세포를 넣든지 간에 염증 반응에 의해서 그 세포들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염증 반응이 없어지면서 이제 염증 반응이 낮아지면서 그것들을 치료하는 시기는 요 서브 에이큐 페이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에 투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치료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개월 이후는 저희가 바깥에 상처가 났을 때 거기에 흉터가 생기듯이 내부에서 상처가 났고 또 흉터가 생기는데, 그렇게 흉터가 생기게 되면은 그 흉터 부위는 새롭게 재생이 힘듭니다. 그래서 크로닉한 상태에서는 만성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것들을 치료하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저희 세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교차 분화로 13주 만에 세포를 준비하고 치료가 가능한 반면 유도만능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약 7개월에서 8개월,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치료 시기를 내에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경줄기세포를 만들 때 몸 안에 존재하는 소변과 함께 나오는 탈락된 세포를 이용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환자로부터 소변 내에 있는 세포를 가지고 그 소변 내에 있는 세포를 이용하여서 mRNA라고 해주는 물질로 신경줄기세포를 확립하고요. 이렇게 확립된 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양을 많게 산 다음에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신경줄기세포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 내에 있는 세포를 이용해서 체세포를 확립하는데 2주 정도가 필요하게 되고요. 신경줄기세포 분화시켜주는데 약 4주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4주가 된 다음에 저희가 투여할 수 있는 신경줄기세포를 만드는데 6주가 필요하게 되고, 요 다음에는 저희는 6주 후에는 그 다음에 6주가 필요하게 되고, 6주 준비가 끝난 다음에는 세포를 보관하고 있다가 환자가 필요할 때 바로 준비를 해서 투여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하면은 10주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세포, 소변에서 유래한 세포를 보면은 이렇게 체세포 같은 경우 발현되는 유전자 형태가 이 엠브리오닉 스템셀 수정란에서 만든 신경세포와는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체세포에서 만들어준 세포 같은 경우, 신경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패턴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 세포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보니까 포브레인이나 미드브레인보다는 하인드브레인이나 스파이널 코드의 특성을 굉장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포, 지금 현재 만들어준 세포는 포브레인 같은 경우 뇌경색 같은 질환에는 사용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가장 특성이 비슷한 하이드브레인이나 스파이널 코드의 질환과 관련된 것들, 척수협착증이라든가 SCI 같은 척수 손상 질환 또는 ALS 같은 질환 등에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널 스템셀, 신경줄기세포의 특징들을 몇 개의 실험을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포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삭스원과 네스틴 같은 신경줄기세포의
특징적인 마커들이 발현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세포를 실험실상에서 저희가 분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시켰더니 유런으로 분할하면서 유런의 마커들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다음에 에스트로사이트로 분화가 되면서 그것들이 그 마커들이 각각 발현되는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고 해주는 그 세포로도 분화가 되는 것들을 확인하여서 저희가 실험실에서 확인하였을 때 저희 세포는 유런과 에스트로사이트,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세 개 세포로 다 분화가 가능한 세포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몸에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누드렛에다가 저희가 인젝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젝션을 해서 스파이널 코드의 부분에다가 이렇게 인젝션을 했더니 유런 마커들이 유런으로 분화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스트로사이트와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생체 내에서도 분화하는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포는 지금 동물 실험까지는 세 개의 세포를 모두 다 분화하는 것을 확인하여서 신경 손상, 척수 손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체세포에서 줄기세포로 만드는 역분화 과정을 하게 되면은 유전자가 염색체들이 이상이 생기게 됐는데 이렇게 염색체를 이상을 확인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고요. 이게 지금 PPT가 문제가 있는지 바뀌었습니다. 그 모양이 바뀌어갖고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체세포하고 신경줄기세포로 했을 때 그 형태가 똑같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 저희가 만든 신경줄기세포가 엠브리오닉 스템셀, 즉 엠브리오닉 스템셀 같은 경우에 배아줄기세포와 더블링 타임을 비교했을 때 2배로 되는 시간을 비교했을 때 그것이 엠브리오닉 스템셀보다 더 오래 걸리지도 않았고요. 그것이 또 그러니까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 증식을 하면서도 8번 증식하고 20번 증식했을 때 그 시간들이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염색체 분석 2개를 또 봤을 때도 큰 차이가 아니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테라토마라고 하는 것들, 기형종이 형성되고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줬는데 그것들이 기형종을 형성해서 암세포 또는 양성종양을 만들게 된다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들을 시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H9 같은 경우에는 ES셀 같은 경우 엠브리오닉 스템셀 중에 하나인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인젝션을 해줬을 때 기형종이 아니라 그곳에서 세포들이 크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암세포 같은 경우 저희가 대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암세포가 생기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INSC 저희가 넣어준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에서는 세포들이 종양 같은 형태가 생기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척추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요 손해 부분에다가 같은 특성을 보이는 손해 부분에다가 인젝션을 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것 같은 경우는 손해 부위 같은 경우에도 인젝션 하였을 때 양성 종양 또는 암세포가 발생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 것들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여기 부분이 척수 부분입니다. 척수 부분의 스파이널 코드 척수를 자르고 그곳에다가 저희 세포를 인젝션을 넣었을 때 그 세포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서 기능을 해서 모터 펑션이라고 해주는 운동 능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력의 개선 효과는 엠브리오닉 스템셀, 수정랑 줄기세포와 같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모델, 척수 질환 모델, 척수 손상 모델을 이용해서 세포 수를 늘려보면서 한번 인젝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세포 수가 굉장히 이거는 척수 손상과 척수 손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차이를 보여주고요. 저희가 세포를 조금 더 많이 넣었을 때 그것들 BB 스코어 운동 능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녹색 부분, 여기 요 파란색 부분 정도가 되는 부분이요. 요 용량 정도가 들어가면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쥐에서 들어간 양이기 때문에 사람 체중에 대해서 그것들 변화시켜서 인젝션을 해줘야 됩니다. 보시면은 왼쪽 같은 경우가 그룹 2라고 해서 특별히 아무것도 인젝션을 하지 않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척추 손상이 오게 되면은 하반신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근육이 굉장히 빠지게 되고 이 다리들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포를 넣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하반신의 운동성이 약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근육들이 손실되는 정도가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그 발들이 제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정도는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어떠한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저희가 통증을 굉장히 또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과민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약한 바늘로 찔러보는 실험인 본프레이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이 본프레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신경의 하나의 다른 기능인 센서리 펑션 같은 경우를 측정하는 걸 감각신경을 측정하고 그 감각신경이 어느 정도 잘못된 일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포가 점점점 많아질수록 그것들이 본프레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해서 세포의 안정성을 그러니까 감각신경을 치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동물 실험까지 끝낸 세포를 가지고 저희 회사에 있는 실험실에서 생산을 하고 그다음 그것을 기술 이전을 통해서 차바이오텍에서 생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생산했을 때 안전성과 관련된 것들이죠. 무균, 그다음 마이코플라즈마, 그다음 외래성 바이러스, 독성 물질 등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고요. 안정성과 관련된 것들은 캐리오타이피랑이라고 해서 DNA들이 어느 정도 변이가 있었냐,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었냐를 확인했을 때 그것들이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요 SCI, 즉 스파이널 코너 인저리형 세포는 척추손상 치료용 세포는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저희가 다 따로 준비하고 있는 세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지금 신경줄기 세포가 하나를 가지고 모든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지금 세포들을 특성을 갖도록 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라든가 척수의 형태의 것들은 지금 현재 개발이 끝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파킨슨시병 치료용 미드브레인이라든가 알츠하이머 또는 뇌졸중용 세포를 현재 다 개발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는 좀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들은 SCI와 ALS, 즉 하인드브레인이나 스파이널 코드 같은 경우에 치료제를 먼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 손상이나 루게릭병 같은 경우에는
목표 부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척수 또는 손해부, 그러니까 척수와 손해 부위가 굉장히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세포를 이용해서 치료할 계획이고요. 이 척수 손상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든 동물 실험들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같은 경우에 특허도 완료된 상태이고 종양원성, 다 독성 시험, 분포 효력 시험 같은 경우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GMP 시설에서 생산을 통해서 IND 파일링 후 지금 그걸 계획을 하고 있고요. ALS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안정성 측면에서 모든 안정성은 다 확인이 됐는데 같은 세포니까요. 효력에서는 현재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약 2주 정도 실험용 뒤에서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약 2주 정도 수명이 연장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인젝션 부위, 세포를 투여하는 부위를 조금 변경해서 효력 실험을 한 번 더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력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저희는 ALS IND 파일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말씀드렸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여기다가 채팅창에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